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할 고인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에 가서 이제 합격하고자 저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그 과목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직업상담학 공부할 거예요. 직업상담학,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해당하는 직업상담학 하면은 혹시 직업상담사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직업상담사 자격을 획득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무관하게 나 이런 분야 관심 있어 하시고 입직을 원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짧은 시간에 단기적으로 합격을 목표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잘 전달해드리고 함께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원, 직업상담학, 우리가 직업상담학이지만 우리 상담의 기본적인 이론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직업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죠. 상담 이론 중에서 진로에 관계된 이론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 책의 구성은 총 4장으로 챕터 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거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상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챕터 1을 보게 되면은 3페이지부터 38쪽이 챕터 1이지만은 그 내용이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 있는 듯해요. 직업 상담의 기초, 직업 상담 문제 유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챕터 2를 보게 되면은 직업 상담의 이론 및 접근 방법인데 38페이지부터 111쪽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챕터가 하나하나 되겠죠.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를 도와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도 개념을 잘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챕터 세 번째 챕터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직업 상담 기법이 적용되는, 여기 독특하게 직업 상담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상담사로서 직업 행정에 관한 거 간략하게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챕터 2와 챕터 3를 잘 공부를 하면 분량이 많죠. 직업 상담학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인데, 챕터 1은 필요 없느냐? 다 필요하죠. 처음부터 이제 상담. 나는 상담 이론을 공부를 많이 했었어. 라고 하더라도 이거 시험이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의 기초적인. 그래서 제가 보면 직업 상담. 우리가 직업이라는 거. 가장 큰 상위의 개념은 진로죠. 진로. 진로의 개념이 가장 상이고, 그 다음에 직업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작업, 이렇게 있죠. 더 이렇게 하면은 작업 전에 어떻게 또 어떤 직무, 그리고 어떤 작업, 이런 순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과업이죠. 그래서 진로가 가장 상위의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 상담이라는 건 뭐냐 하기 전에 상담이란 뭐냐, 이 상담이라는 것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직업 상담이죠. 우리가 직업 상담의 기초 들어가는 상담이라는 거에 플러스 직업이 들어가는. 그러면은 이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직업 상담 이론도 배우지만 기초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직업 상담이란 직업과 관련된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란 뭐냐? 상담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것은 상담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어떤 지도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럼 상담은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심각한 정신장애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정상 발달 경로상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없음으로 도와주려는 게 상담이에요. 심각한 정신병리적 문제 우리가 치료라고 하죠. 심리 치료라고 해요. 그리고 완전히 지도적인 측면을 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담. 문제가 있음을 문제 아닌 문제 해결적인 측면. 그렇지만 상담을 한다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문제 해결을 조력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직업이라는 게 붙어서 직업적 문제라는 거, 직업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럼 직업적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을 못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아니면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뭐 될까? 이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문제예요. 아니면 입직을 했는데 나한테 안 맞아요. 그래요. 아니면은 나한테 안 맞아요. 입직을 했는데 사람들하고 불편해요.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거기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의 진로상담, 산업상담 개념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직업상담은 개인의 직업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직업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은 우리가 뭐냐면은 전생에 걸쳐서 들어가기 전 진로에 대한 준비하고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혹은 이직하려면 이직하고 전직하려면 전직하고 이런 것도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퇴까지 다루는 것이 직업 상담입니다. 진로 상담이라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인생 계획의 일부로 간주를 하는 거죠. 직업 상담에서 직업 상담, 진로 상담, 인생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산업 상담은 뭐냐? 직업 심리. 직업 심리라는 것과 우리가 직업 심리라는 것과 산업 심리. 어느 게 더 포괄적이냐? 이거는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다루는데 산업심리는 일하고 있는 당신이 산업체에서 그러니까 이 산업상담도 마찬가지죠.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 입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 산업상담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개념은 진로죠. 진로, 직업, 산업이다. 상담의 정의는 뭐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관계에서 도와주는 과정이다. 그거는 내가 상담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유추하실 거라고 믿고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설명이 안 해도 되는 부분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을 투해서 여러분들하고 면대면 진짜 대면 강의를 한다면은 천천히 꼼꼼하게 팍팍 찍어주기만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매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핵심이라 건너뛰기 아니에요.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읽어보실 거는 읽어보시고 제가 강조할 거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 볼게요.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뿐만 아니라 일단은 직업 상담 붙이지 않고 우리가 상담 거기다가 직업적인 것만 붙이면 되니까요. 조금 더 관심 있는 거를 연결하면 되겠죠. 상담의 기본 원리 비스텍이라는 학자가 상담의 기본 원리 그죠? 상담은 어떻게 해? 교육은 어떻게 해? 우리가 집단이든 상담이든 개별화 모든 것은 다 개별적이다. 개별화의 원리 그죠? 개별화의 원리 그러니까 내담자의 특성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담이 전개돼야 된다 그랬는데 특히 직업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특성, 내담자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상담이든 간에 상담은 개별화, 개인에 따라 다르게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은 문제 있어서 해요. 그런데 뭐 이걸 가치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비판받거나 이런 걸 오는 거 아니죠. 주눅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가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줘야 된다. 전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그게 수용의 원리고요. 이 감정 표현의 원리, 의도된 감정 표현이에요. 의도된 감정 표현의 원리. 이 의도된 감정 표현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가 있어요. 같이 설명할게요. 의도된 감정 표현의 원리, 통제된 정서 관여. 개별화의 원리, 수용의 원리, 의도된 감정 표현의 원리,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리인데 이건 뭐냐? 감정이라든 거 정서라든 거 완전 다른 얘기 아니죠. 감정, 정서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의도된 감정 표현 원리는 뭐냐? 누구의 감정을 표현하냐? 내담자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이 문제를 전문적인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까닭, 그래서 시험을 보는 까닭은 상담자, 고용원 상담원은 어떻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죠.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전문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잘 도모하기 위해서죠. 근데 친한 사람하고는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의 관계는 이중관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왜냐면은 객관성이 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애인끼리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끼리 상담하는. 왜냐면 자식을 상담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담자는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활동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낯선 사람하고 한다고 가정을 해서 낯선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문제를 오픈해서 나 취업도 못하고 이런 걸 쉽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담자가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 둘러싼 정보를 잘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보 중에서는 내담자의 느낌, 감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도된 감정 표현의 원리라는 것은 상담자는 좋은 기술을 발휘해 내담자가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잘 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제된 정서 관여는 뭐냐? 누구? 상담자. 상담자는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담자 입장에서 안타까워요. 같이 공감은 하지만 상담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은 컨트롤해야 된다. 자기 정서는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제된 정서 관여 원리. 내담자의 정서에 민감히 반응하지만 그리고 그 자기 결정의 원리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누가 결정한다. 나중에 우리가 지시적 상담이든 어떤 상담이든 결국 그걸 결정하는 건 누구이다? 자기 자신, 내담자 자신이다.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자.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심판 혹은 비판단적인 태도. 상담은 어떠한 판단, 심판을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비스텍의 상담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상담자의 윤리 강령은 제가 얘기했죠. 상담자의 윤리 강령은 이거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했어요. 전문가여야 된다죠. 아무나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은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교육과 수련, 경험 등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윤리성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상담, 직업 상담사로서의 그 수련한 거 있어요. 근데 다른 상담까지 하는 것은 이 전문적인 태도에 위배가 된다라는 거죠. 혹은 제가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청소년 상담을 하더라도 내가 청소년들 다루는데 이 청소년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가치 한계점 말고 빨리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는 것도 일성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격이 주어진 활동만 하는 것이 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성이라는 것은 뭐냐? 똑같아가 아니라 얘기한 건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의 한계점을 늘 지각하는 것이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이 있어요. 상담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이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내 가치관 신념체계가 내담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늘 지각해야 되고 내담자에게 이제 상담 목표, 기법, 위험성 혹은 나의 강점과 한계성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성실성이에요. 그리고 상담관계,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이중관계는 X. 물론 윤리성이 어긴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객관성과 전문성이 특히 이중관계에서 객관성이 무너져요. 객관성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 자식을 잘 키우려면 남의 자식처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성에서 이중관계 안 되고요. 그리고 애인끼리 부부끼리 상담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에도 성적 관계는 피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상담은. 그래서 가급적 끝까지 최소한 3년 이렇게 가급적 끝까지 성적 관계를 피한다 했어요.
그다음에 정보 보호, 이것도 일상이죠. 상담은 이런 활동이에요. 개인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비밀보호, 사적인 정보가 보호돼야 되는데 예외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 보호한다,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해서 내담자의 권리 최대한 존중한다 그랬어요. 근데 법 규제 절차에 따라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은 보존해. 나중에 상담 면접 기록에 정리할 거예요. 상담하는 기록은 보존해야 돼요.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 상담은 1회 상담, 단회 상담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단기 상담도 보통 10회기, 20회기 한 번 상담 받아서 끝나면 참 좋지만 그건 드물어요. 단회 상담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몇 회기 되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담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 중요하죠. 정보 보호를 하는 거 비밀 보호인데 비밀 보호 예외사항 여기 교재에도 있어요. 자신이나 타인의 이렇게 해서 정보 보호 얘기했는데 이거는 특별히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상담에서 비밀 보호하는 것은 윤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틀을 잡고 얘기할 때 당신의 여기서 정보는 보호하겠습니다. 비밀은 보호해야 돼요. 비밀은 보호하겠습니다. 라는데 비밀 보호 예외 사항도 있다는 거죠. 비밀 보호 예외 사항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제 비밀 보호 예외 사항.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자신이나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노출됐을 때, 나는 나 죽어버릴 거예요. 내지는 누구를 어떻게 해버릴 거야, 누구 물건 훔쳐버릴 거라든가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자신에게 가하거나 아니면 재산상이나 신체상의 어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노출됐으면 비밀보호 못합니다 라는 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 관련된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동학대라든가 성폭력과의 관계된 거 이런 것과 연루되었을 때는 비밀보호 안 합니다. 아동학대, 성폭력에 관한 거 비밀보호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근거로 법원에서 이 상담 자료를 요구할 때 법원에서 요구, 법원에서 요구시 혹은 요게 또 중요하죠. 상담을 통해서 비밀보호 예외사항에서 하는데 법적 보호자 요구하는데 누가? 성년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미성년자인 내담자가 미성년자일 때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 요구 시 주로 부모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내담자가 어떤 그 미성년자이거나 아동이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 법적 보호자 요구 시 혹은 이거 외에 상담자가 어떤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련을 받는 상담자이기 때문에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대로 상담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전 받기 위해서 그 자료를 슈퍼바이저한테 보여줄 수 있다. 혹은 이게 연구의 목적으로 활용할 때 거기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보 보호하는 거, 비밀보호 윤리성인데 이거 예외사항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상담의 일반적인 과정을 여기서 6번에 보면 상담의 일반적인 과정이 있고요. 로저스의 단계 있고 브레머의 단계 있고 에간의 단계 있고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리고 직업상담의 하위 단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상담의 일반적인 과정은 흐름을 말씀드릴 거예요.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상담은 뭐부터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문제로부터 나 문제 때문에 내가 직접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가보세요 의뢰되어 올 수 있는데 결국 문제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담의 일반적인 과정 기출 이렇게 표시했지만 흐름 찾는 게 중요하죠.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상담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담을 하겠죠. 문제. 상담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인식했다고 다 상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구나. 상담에서 첫 번째 상담의 일반적인 과정. 글쎄, 자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상담을 하겠다고 상담자를 찾아왔거나 의뢰되어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담은 문제로부터 하니까 내 정보를 오픈하기 쉽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따뜻하게 받아들여주고 해야 되니. 그래서 그 라포 형성, 촉진 관계를 형성해야죠. 문제에서 촉진 관계. 문제를 알아보고 촉진 관계를 형성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라포를 형성한다. 라포 형성이에요. 라포. 서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은 그 다음에 상담자하고 이제 오픈 마음, 오픈 마인드 이렇게 갖고서 오픈 마음이라고 했어요. 맞는 소리죠. 개방적인 마음 상태 이렇게 갖고서는 서로 어떤 그 일치되는 거, 같은 목표, 같은 동기를 가지고 상담 활동에 참여하는 거.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겠죠. 흐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 도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도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하는 거, 그리고 나서 목표 설정하고 또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표는 예를 들어 내가 뭐 전직이면 전직에 관한 거, 아니면 직업 적응이면 직업 적응에 관한 이렇게 목표를 세우겠죠. 아니 입직이 입직에 관한 거 세우는데 이 구조화라는 건 상담의 틀 잡는 거예요. 상담의 틀 잡기. 이 틀 잡기에는 어떤 걸 할 거냐, 어떤 걸 할 거냐. 아이고 지워졌네요. 이쪽에 비밀 보호에 있죠. 이것까지도 다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담의 틀 잡기는 상담을 하는 상담의 목적, 상담에서 상담자 역할, 내 역할만 있나? 당신 역할도 있다. 내 책임만 있나? 당신 책임도 있다. 상담자 역할 책임, 그 다음에 내담자 역할 책임,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하는 기대, 그리고 몇 번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얼마 내고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 정하는 것이 뭐다? 구조화예요. 거기서 당신의 여기 상담한 내용을 비밀 보호하겠습니다. 근데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라는 거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구조화입니다. 상담의 틀 잡기.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초기 상담이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무엇 해요? 본격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노력이라고 쓸게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죠. 행동을 하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단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기 5번째 이렇게 자각과 합리적 사고를 촉진한다 그랬는데 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좀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합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촉진하게 되면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 계획하는 것, 실행 계획. 실행 행동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종결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흐름을 찾는 거 어디 무엇 하는 건지 그건 아실 수 있고요. 로저스의 상담 12단계는 이게 누구냐면은 뒤에서 우리 상담 이론할 때 나오는 그 학자예요.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잘 나오지만 우리한테 점수 따긴 되게 좋은 학자예요. 로저스 인본주의 철학자. 그때 좀 구체적으로 하고 로저스 12단계는 지금 흐름만 얘기할 거예요. 그 나중에 인간 중심 여기다 쓸게요. 혹시 또 복습하실 때 인간 중심 상담. 최종적으로 상담의 명칭 인간중심 상담으로 로저스가 그런데 처음에는 뭐냐면 이게 비지시적 상담, 비지시적 상담이라고도 하고 누구 중심으로 하느냐 상담의 초점이 내담자에 있기 때문에 내담자 중심 상담 이렇게 돼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에요. 이 로저스가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로저스는 인간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아요. 그것만 기억해요. 누가 상담이 누구 중심 상담이에요? 내담자 중심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를 누가 찾아와요? 상담자가 상담 받으러 오세요. 우리 오는 게 똑똑똑 내담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단계를 제가 왜 지금은 궁금할까봐 흐름만 얘기하는 건데 인간 중심 상담의 기본을 알면 더 이해가 쉽죠. 근데 여기서 인간 중심 상담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할 필요 없고 뒤에서 상담을 할 거니까
흐름을 이제 상담은 문제로부터야. 내담 똑똑똑 선생님 불편해서 왔어요. 왜? 자아와 경에 불편하니까 이 내담자가 처음에 감정, 의도된 감정을 표출하는데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어느 게 더 많이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유도하면. 그럼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은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정리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담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표출하다가 약간 긍정적인 감정도 나온다는 거죠. 둘 다 표출하는. 그럼 받아들여줘 이렇게 하는. 그럼 점점 긍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아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됐다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 행동 표출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이 로저스의 상담 12단계다. 브레머의 8단계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마찬가지 흐름만 볼 거예요. 브레머의 12단계는 준비예요. 그 다음에 명료하는 거. 도대체 문제가 뭐냐. 자, 브레머 준비합시다. 여기 브레머예요. 그 다음에 명료화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명료하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그래서 도대체 문제가 뭐고 그리고 어떤 도움을 원하느냐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이 명료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조화. 상담 틀 잡는다. 그죠? 그리고 상담 관계가 좀 더 심화되고 각 개인의 문제 해결을 해서 탐색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구체적으로 찾는 거. 그 견고화시키고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한 다음에 그리고 잘 진행되고 있는 분들 종결한다. 이게 브레머의 8단계예요. 직업 상담에서 이제 애간의 상담 단계는 간단하죠. 잘 나오죠. 간단해요. 심플하잖아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그리고 행동하자는 거. 아주 심플하죠. 문목행위 하잖아요. 문제를 알아보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애간의 상담 3단계예요. 직업 상담 3단계입니다. 지금 직업 상담의 주요 단계와 하위 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직업 상담의 단계를 6단계로 볼 수도 있고요. 5단계로 볼 수도 있고 학자들마다 아니면 또 나눠서 이 흐름에 따라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주요 단계와 하위 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상담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문제로부터 한다. 뭐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문제 알아보는 단계, 문제 해결하는 단계죠. 문제를 알아본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어요. 문제를 알아본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문제가 뭐냐? 포인트가 문제예요. 문제를 알아보고 목적이 뭐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목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있다, 문제 해결한다. 교재 있으니까 제가 글씨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 문제 알아본다, 문제를 해결한다. 당연히 목적이죠.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서 하위 단계로 했지만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가기 일단 관계 맺는 거죠. 어쨌든 라포 형성은 관계 맺는 거예요. 내담자의 관계를 맺어야지만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관계 맺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내담자의 문제가 뭐냐, 목표가 뭐냐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잘 형립한 다음에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 이거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직업 정보가 아니라 내담자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해요. 그리고 나서 내담자에 대한 행동을 왜 이러한 행동 이해하고 뒤에 가면 내담자 행동 이해하고 가정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가정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정보를 알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내담자 정보를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무엇한다? 행동을 해야겠지. 행동 개시, 행동 취하기. 이 행동 취하기 때 거기 보시면은 행동 취하기 직업 상담 기법으로 개입한다 그랬는데 그 심리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업 정보를 탐색해서 본다거나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개입이 상담이에요. 중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 행동을 취했으니까 내담자가 갖고 있는 직업 목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직업 목표
그 다음에 내담자가 진행한 행동 계획을 보다 발전시키고 그리고 나서 상담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했는지 중재가 잘 됐는지 개입이 잘 됐, 개입이 중재입니다. 개입의 영향 평가가 필요해요. 평가. 그래서 주요 단계, 하위 단계 있지만 총 6단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계니까 문제 있다, 문제 해결한다. 문제 있다,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런 게 있죠. 크라이티스, 포괄적 직업상담가요. 직업상담 과정을 진담, 문제 분류, 문제 구체와 문제 해결 4단계로 구분하였다. 크라이티스는 이게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직업상담에서 뭐 크라이티스는 요건 이제 크라이티스 포괄적 직업상담을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단으로 봐요. 상담의 과정을 진단이다. 이렇게 진단 그리고 진단했어요. 내담 진단이면 내담자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분류하고 구체화해서 해결하는 단계. 진단하고 문제를 분류해서 구체화하고 해결하는 이런 단계를 포괄적 직업상담에서 얘기했고요. 이것도 한 번쯤 나왔던 게 헤어의 직업상담 단계. 이것도 제가 이걸 읽는 시간도 아낄 거예요. 왜냐면은 상담의 기본적인 생각은 상담 문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헤어는 아주 상세하게 쪼개 나겠죠. 저도 한 고인숙의 30단계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 상담이란 무엇인가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직업상담의 목적 그리고 뭐 기스버스 직업상담 목적 누가 뭐라 하더라 이런 거하고 집단상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관심 있으셨으니까 응시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에 내용 어렵지 않지만은 열심히 열공하여서 좋은 결과 얻기를 미리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